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 학생 여러분들,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내일부터 수요일부터, 학급별로 시간표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청자 퀴즈, 전체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생들에게 안내드렸던 시청자 퀴즈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림판 찬스. 우리 재밌게 그동안 해야 하는데, 돌림판 찬스도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하고, 매 시간마다 출석 체크 퀴즈는 계속 나가겠습니다. 출석 체크 퀴즈는 계속 나가서 선생님이 출석 점검하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자세한 내용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 지난주에 5월 20일 수요일 날 제일 먼저 5반 학생들이 많이 왔네. 마이너스 12 나누기 마이너스 3은 나누기 이거 슬러시 그어서 한다 그랬죠. 실제로 프로그래머들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엑셀 프로그램이나 한글 프로그램에서 수식의 값을 구할 때 나누기 이렇게 합니다. 음수 나누기 음수는 양수가 되고 12 나누기 3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반에 15번 학생이 제일 먼저 보냈어요. 당첨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시청자 퀴즈예요. 오늘 마지막 시청자 퀴즈.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1에 2020 올해가 2020년이죠. 2020제곱을 한다면 이거 실제로 하면 그렇게 못하지요. 마치 김밥 한 덩이에 밥알이 몇 개 있는지 초밥 알아요? 초밥? 김밥 하나에 한 덩이에 밥알이 몇 개 있는지 세보라 그러면 아마 초등학생들은 셀걸. 집에 가서 너 밥 한 그릇에 밥알이 몇 개인지 아니?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수성중학교의 똑똑한 여러분들은 세지 않더라도 알 수 있지요. 실제로 마이너스 1을 2020번 곱하려면 며칠 걸릴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상상해서 마이너스 1에 2020제곱이 얼마인지 오늘이 3교시니까 9시, 10시, 11시 35분에게 선생님께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까지 선생님에게 문자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상품을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선생님도 아쉽습니다. 어쨌든 하시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돌림판 찬스도 해봐야지. 오늘도 돌림판 찬스 마지막 반부터 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선생님이 먹었죠? 해보겠습니다. 자, 돌려주세요. 과연 몇 반 학생이 2반. 야, 2반 오랜만에 나온 거 아니야? 2반? 2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2반에 또 다른 라이브로 돌려주세요. 2반에 몇 번 학생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반에 20번 학생 축하합니다. 20번 학생. 그래서 2반에 20번 학생이 상품을 받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여기 나왔네. 이거 어떡하지? 이번 시간 오늘 화요일 시간에 출석 체크 퀴즈는 여기 나와 있어요. 보이나요? 좀 크게 해달라나? 오늘의 시청자 퀴즈는 미안합니다. 출석 체크 퀴즈는 요거예요. 괄호가 있습니다. 어떤 수를 괄호 전체에다 곱하면 그 값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A 곱하기 B 얘네 둘 퐁당 곱한 것과 AC 퐁당 이렇게 곱한 것을 나중에 더한 값과 신기하게도 항상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마치 2,300원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걸 그거 2배 하면 얼마니? 2,300원이 있는데 2배 하면 얼마니? 2,300원이 있는데 3배 하면 얼마일까? 5배 하면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암산으로 계산하지만 그 과정이 바로 이 땡땡 법칙에 의해서 그와 같이 전개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좀 이따 살펴보고 요 법칙을 땡땡 법칙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지 맞추는 것이 오늘의
오늘의 출석 체크 퀴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끝나고 또 마찬가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자, 교과서 우리 53페이지 봅시다. 교과서 53페이지 봐주세요. 끊어주시고 이게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더라고. 교과서 53페이지 펴주세요. 교과서 53페이지 펴주세요. 오늘 시간으로 이번 단어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어요. 결론부터. 위에 나왔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요렇게 3,200원이 있다. 근데 3,200원에 5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각각 곱해서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열기의 내용이. 출처주세요. 생각열기에서 처음 빨간색으로 해라.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는 두 직사각형 AB의 넓이의 합과 같더라. 각각 해도 그 합은 나중에 같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출처주세요. 어떤 수의 두 수의 합을 곱한 값, 요 값은 두 수의 각각의 그 수를 곱하여 더한 값, 이렇게 나중에 더한 요것과 항상 같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름 붙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환법칙, 또 결합법칙 살펴봤죠? 분배법칙 네모 쳐주세요. 여기다 별표 6개, 별표 6개 붙여주세요. 그래서 분배하면 나눠주는 거니까 분배기, 공유기 알아요? 와이파이 공유기, 분배기 그것처럼 A의 값을 괄호 밖에 있는 이 O라는 값을 각각 분배해서,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분배해서 분배법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영어로는 distribution law라고 합니다. 분배법칙. 세수 ABC에 대하여 또는 4개 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밖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으면 A 곱하기 이 전체의 값은, 물론 여기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입니다. 그럼 달라지죠. 결합법칙으로 돼버리죠. 반드시 다른 연산이어야 돼요. 퐁당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미안합니다. 퐁당 각각 곱해서 여기 더하기인 이렇게 나중에 더한 값과 항상 같다는 거예요. 게다가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걸 반대로 해서 C를 뒤에서 곱해서 퐁당 이렇게 해서 두 값을 더해도 그 결과는 신기하게도 항상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이렇게 됐으니까 다행이지, 이런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마치 우주가 대폭발하는 빅뱅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름 지은 이유는 이것을 이용해서 더 쉽고 빠르게 계산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함께 풀기 3번 줄만 거예요.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고, 다음을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그래서 그냥 해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괄호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6을 곱해도 됩니다.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건데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간색 볼펜 준비. 6을 퐁당 각각 곱해서 이건 스스로 하셔야 되겠죠. 또 분수의 경우 약분 꼭 하자 그랬습니다. 해서 어머나 3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나왔네요. 수직선에서 상상하시면 되겠죠. 1. 2번은 뭐야 이거? 이거 뭐에 나왔지 2번이? 2번은 이렇게 생각해보는 얘기네. 분배법칙을 거꾸로 해보자는 얘기네. 다시 얘기하면 11 동그라미 묶어주세요. 여기도 11이 있네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공통인수, 그렇게 얘기해요. 수인수분해 생각납니까? 인수분해 배웠죠? 그래서 2항에도 있는 11이 같은 숫자이므로 공통인수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거꾸로, 이 전개 과정을 거꾸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괄호로 묶어주겠어요. 공통인수 11로 묶어서 퐁당 분배법칙 거꾸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여도 결과는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 이게 더 빠르지 않아요. 그래도 사실 어느 게 더 빠르다라고는 여기서는 말하기 힘들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편할 때도 있고요, 이게 편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배 법칙을 거꾸로 적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래서 어떤 경우냐, 억지로 만든 문제예요. 억지로 만든 문제야. 억지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기 54페이지 봐주세요. 54페이지 넘겨라. 54페이지. 어머나, 여기 답이 나왔네. 54페이지 마찬가지. 54페이지도 빨간색 법에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54페이지 여기 괄호로 묶어져 있는 여기 마이너스 15를 분배, 공유한다는 얘기죠. 분배한다는 얘기죠. 똑같이 각각 곱해줘서 퐁당 퐁당 곱해서 요식이 되고 각각 정리한 값을 더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마찬가지. 공통에서 나왔네. 여기 5하고 5가 똑같이 곱해져 있어요. 묶어주세요. 퐁당 해서 얘를 괄호 밖으로 분배 법칙을 거꾸로 적용해서 이렇게 쓰시고 여기를 얘네 둘을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쓰는 이유는 뒤에 가서 방정식의 문자의 개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6번 보겠습니다. 서연이는 옥수수와 감자를 사려고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이 슈퍼마켓에는 옥수수 한 개를 740원, 숫자가 나오면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렇게 빨간색 볼펜으로 740원, 감자 한 개를 260원에 판매하고 땡땡 카드를 사용하여, 요즘 저기 지원금 얘기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선생님도 받았습니다. 땡땡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 5%를 할인하여 준다. 이거 괜찮은데? 전에 얘기했죠. 선생님 여기 번동사거리 지나서 북부 할인마트에 선생님 거기 포인트가 몇만 점 있을 텐데 우리 반 애들 막 학급 활동하고 막 학급 파티하고 할 때 거기서 맨날 사 먹어서 포인트가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5%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1번 옥수수 한 개를 산 후, 옥수수 아까 얼마였더라? 740원 했죠? 740원. 이것을 산 후에 결제할 때 할인받는 금액, 할인된 금액이 아니라 깎아주는 할인받는 그 금액을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 다음에 감자 한 개 260원일 때 계산하라. 그래서 얘네들의 구한식의 합을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또 뭐 포인트 계산한다든가 또는 여러분들 마을버스나 지하철 탈 때 결제할 금액을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분배 법칙으로 해놓았어요. 안 그러면 그 태그하고 지나가는 뭐 수만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명 그걸 계산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걸까요? 아니죠. 분배 법칙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틀릴까봐 답을 보면서 합니다. 보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뭐 인형을 사고 싶었는데 우리 정식이 인형을 사고 싶었는데 이 인형을 5% 할인 판매한다. 특별히 어린이날 또는 뭐 행사 여름에 행사 앞두고서 5% 할인 판매한다. 그러면 전체의 값 원래의 값 곱하기 5%니까 100분이니까 원래의 비율로 나타내면 100분의 5. 그래서 100분의 5 분수로 쓰기 귀찮아서 100을 곱한 다음에 이거 100을 곱하면 약분되겠죠? 그걸 100분율이라고 비율이라고 나타내죠. 100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할 때는 당연히 원래의 값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얼마? 100분의 5로. 100분의 5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감자도 마찬가지 5% 할인되니까 260 곱하기 100분의 5만큼. 100분의 5니까 얼마 안 돼요. 요만큼.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큰 건가? 얼마 안 되는 걸까? 그래서 생각하기 다르면 요만큼을 각각 깎아준대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분배 법칙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즉 전체에 깎아주는 금액을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써주세요. 여기 문제 6번 아래 써주세요. 문제 6번 아래 써주세요. 그래서 옥수수를 살 때 깎아주는 금액과 감자를 하나 샀을 때 깎아주는 금액을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될지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각각 계산한 다음에 더해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배 법칙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요것과 이것이 똑같은 복잡하게 똑같은 분수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얘네들 공통인수로 묶어서
분배 법칙을 거꾸로 생각해서 퐁당 퐁당 이렇게 묶어서요. 요것에 앞에 있는 260과 740을 먼저 더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이거 먼저 계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계산하죠. 분배 법칙을 적용한 거라는 얘기죠. 더해주니까 1000 곱하기 100분의 5. 이거 약분되겠네. 일부러 약분되게 계산하기 쉬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는 뭐 몇천 몇만 이렇게 크고 막 엉뚱한 그런 숫자 잘 안 나옵니다. 막 초등학교 때 막 힘들게 했던 그런 숫자들 있죠. 중학교에는 그런 숫자 많이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분되면 10 곱하기 5는 50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하나씩 사면 50원을 할인받는다고 말할 수 있네요. 50원. 답은 50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음. 자, 우리가 수학을 왜 배우냐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분배 법칙처럼 곱셈을 할 때 이런 성질이 있어서 얘네들을 이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계산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나눗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나눗셈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지난번에 시청자 퀴즈처럼 마이너스 12 나누기 마이너스 3이 얼마냐 이런 계산을 여러 번 해서 사실은 이 관계를 찾아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자 잠깐 또 한 번 확인. 우리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매일 손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자전거를 운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몸으로 느끼듯이 수학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므로 빨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열기의 요지는 뭐냐면 나눗셈을 해보다 보니까 곱셈을 한 것을 거꾸로 해놓은 것과 같다는 뜻을 생각할 수 있어요. 즉 곱하기의 반대가 나누기니까 우리 더하기의 반대가 빼기잖아요. 저기 수직선상에서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눗셈도 해보다 보니까 이게 곱셈을 거꾸로 한 거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빨간색 볼펜 준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아래 생각열기 아래 줄 쳐주세요. 양수 2 곱하기 양수 6은 양수 12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여기 집에 가는 수성초등학교 학생들도 알걸? 이것을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하여 거꾸로 표현하면 김밥이 12줄이 되었는데 왜 12줄이 됐냐면 2줄씩 6묶음을 호일로 싸서 주셨어요. 그래서 12가 되었어. 거꾸로 김밥 12줄을 6개씩 나눠서 가지면 2개씩 먹으면 되겠죠. 그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수 12 나누기 양수 6은 양수 2로 나타낼 수 있다. 같은 식이란 말이죠. 표현만 달랐지. 즉 정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가 신기하게도 항상 성립해요. 무슨 얘기냐? 저기 55페이지 위에 봐주세요. 55페이지 위에 이렇게. 게다가 부호는 마찬가지.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어디 갔어? 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서로 다르면 마이너스 절대값 계산은 똑같아요. 12 나누기 6 똑같으니까 2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 쳐주세요. 여기 그 아래 이와 같이 부호가 서로 같은 줄 쳐주세요.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나눗셈의 몫은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의 양의 부호 플러스 써주시고 부호가 서로 두 정수의 나눗셈의 몫은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의 음의 부호 마이너스 아이고 미안합니다. 서로 다른 이렇게 같으면 퐁당 플러스 서로 다르면 부호가 마이너스 그 아래 식으로도 해놓았네요. 그래서 다르니까 마이너스 5 써주세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나누면 마이너스 8은 부호 먼저 정합시다. 부호가 서로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써주시고 이게 56 나누기 8 이렇게 큰 수를 어떻게 나누지? 오휴 계산기로 눌러봐야 되려나? 물론 계산기로 눌러봐도 되지만 88 64 87 56 7이 되겠네. 87 56 그렇게 우리 구분하는 나눗셈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곱셈을 생각해서 거꾸로 찾아가야죠. 되겠죠? 7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7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별표 5개만 붙여주세요. 별표 5개만. 유리수의 나눗셈을 하는데 부호가 서로 같으면 별표 5개만 해주세요. 부호가 서로 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서로 다르면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 실제로 나눗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별표 5개만 붙여놓으세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모음만 조심하면 돼요. 부호. 우리 중학교에 올라가면 수학이 제일 어려운 게 음수로 하랬죠. 음수. 조심해 주시고. 7번 보겠습니다. 7번 부호 먼저 정하세요. 부호 먼저 7번 해서 7번에 1번 양수니까 둘 다 양수니까 플러스 6, 4, 24 플러스 4 써주세요. 플러스 4 2번 어떻게 되나? 부호가 서로 다르죠?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마이너스 부호 먼저 써주시고 36 나누기 9 4, 9, 36 마이너스 4 이거 문제가 좀 어려워. 에이 같은 거 아니야. 물론 부호가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쓰시고 5.3분의 5.3이니까 약분되어서 똑같이 1 이렇게 되게 돼. 야 4번 진짜 어려운데? 4번 어떻게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써주시고 4.5 나누기 1.5 4,500원을 1,500원씩 나눠가는 거죠. 돈으로 하면 학생들 안 헷갈려요. 4,500원을 1,500원씩 나누면 세 사람이 나눠갈 수도 있겠죠. 플러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확인 써주세요.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볼펜. 야 멋지네. 저걸 언제 저걸 들어가서 참. 해수면 기준으로 잠수부가 잠수하는 깊이를 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여기 잠수하시는 분들은 너무 빨리 너무 오래 들어가 있으면 잠수병에 걸린다 그래요. 조심해 주시고 마찬가지 고산병 산에 높은 데도 준비 없이 산소통이나 여러 가지 준비 없이 갑자기 높은 데로 올라가면 사람의 피가 막 이렇게 심장에서 나온 피가 부글부글 끓어서 고산병 육체적으로 막 힘들다 그래요. 특히 이제 뇌가 손상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잠수가 일정 속력으로 수직으로 잠수하여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0.4 그러니까 해저가 되겠죠. 해발 몇 미터 sea 레벨이라 그랬죠. from the sea level 하면 해수면을 기준으로 위로 그러니까 얘는 언더예요. under the sea level 해서 바다 속으로 해저 마이너스 2.4m까지 잠수하는데 4분이 걸려서 4분이면 진짜 힘들어요. 4분 물 여러분들 한번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다고 생각해보세요. 4분 못 참을걸 1분도 힘들걸. 물론 이 잠수부니까 산소통을 메고 있으니까. 그럼 4분의 20.4m 같다면은 1분은 어떻게 될까요? 1분은 얘를 4로 나눈 값을 구해보아라 그 얘기죠. 1분일 때의 이 위치를 한번 구하시오. 그런 얘기죠.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20.4를 나눠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니까 바다 밑으로 해저 마이너스 5.1m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해야지.